헬로우 차이나 유한타증권 박세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윈 회장 어록이 요즘 많아요.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중국 최대의 부자로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내가 번 돈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나한테 보내준 신뢰다. 내 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성숙한, 우리 기업인들보다 오히려 성숙한 그런 또 CEO 철학관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ECB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또 높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제가 중국의 정책 관련된 말씀드리면서 인디안 기후제 관련된 표현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일단은 중국은 한다면,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한다면은 반드시 어떤 작은 무라도 써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나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이제 좀 인정하고 배워야 될 부분을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새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염증을 느끼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너의 의지로 대변되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주주 자본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오너 일가라든지 오너 개인의 어떤 이익에 좀 치우친 의사결정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액주주의 어떻게 보면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명쾌한 시장으로의 이동으로 중국 시장을 많이들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 그리고 마윈 회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성숙한 오너로서의 자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금융선진국으로서 오히려 중국에게 지금은 이제 배워야 할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면모들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언론에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합을 하시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또 투자자분들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도 헬로우 차이나 중국의 기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조금 이제 옛날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금 사진 같이 좀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흐르쇼프, 과거 이제 소련의 어떻게 보면은 소련의 수장이었죠. 흐르쇼프 정권 당시에 존 F 케네디 대통령과의 이제 회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열강의 대립으로 좀 일컬었었던 미국과 구소련의 이제 두 나라 간의 이제 대립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 중에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먼저 군사비 지출에 대한 두 나라의 막강한 대립 구도가 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주 항공 그리고 우주 기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각국이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경쟁을 했었다라는 부분, 아마 좀 새삼스럽게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폴로 11호가 1696년에 달 표면에 처음으로 착륙하면서 닐 암스트롱이 성조기를 꽂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혹은 이제 미국인들이 엄청난 환호를 보내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국의 엄청난 자존심의 추락에서 사실 급격하게 진행된 이슈였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호를 통해서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했었다라는 거죠. 미국이 자존심 상처도 많이 입었었고 자극을 많이 받았던 터라 미국과 소련의 어떻게 보면 우주 기술에 대한 전쟁은 계속해서 한 걸음씩 서로 양보 없이 진행이 되어오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도에 미국이 이제 우주 왕복선인 콜럼비아호를 쏘아버리게 되면서 이 전쟁은 사실은 미국의 압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었지만, 저희가 지금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볼 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 국가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구도를 보면 상당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군사비 지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명세상부 G2에 올라와 있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군사비 지출 관련해서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량을 늘 차지를 해왔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죠.
그 2014년 그 군사비 지출 규모 상위 10개국에 대한 숫자를 좀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624조 원으로 전체적으로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약 40%가량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160조 원으로 급격하게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훌쩍 제쳤고요.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일본과 두 자릿수 이상의 그 격차를 좀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이렇게 군사비 지출을 크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시아 주요국의 국방 예산 추이 자체가 그 10개국 합쳐서 거의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결국에 거의 이제 미국을 2021년에는 아시아의 그 군사력 지출의 합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G2 그 열강의 한 축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이 군사력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세 추이에 아직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증가율 자체는 이제부터는 뭐 7천억 위안대 이상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 증가율은 점차 둔화가 되고 있지만 상승폭 자체는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소련과 미국이 벌였었던 그 전체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우주 과학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인공위성을 활용한 정보 수집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또 소리 없는 경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의 산업으로서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을 사실 우리의 잣대로 파악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미 중국은 아시아 최대의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지금 지구주위를 떠돌고 있는 1000여 개의 인공위성 중에 약 10%인 100개가 중국의 그 인공위성입니다. 지난 4년간만 하더라도 중국 위성이 그 매년 20개 정도가 그 대기권 밖으로 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금은 그 중소형 위성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점차 그 사이즈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 뿐이지 충분히 그 중국의 인공위성 관련된 사업은 전 세계 4대 그 열강 안에 그 포함이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국방비의 증가, 그리고 그와 함께 위성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전체 현재 위성 가운데 10% 중국 쪽의 위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시는 중국 천지 위성은 그런 위성을 쏘아 올리는 업체인가요? 맞습니다. 그 천지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A주로 구성이 돼 있죠. A주에 지금 등재가 돼 있는데 위성 산업과 항공 우주 산업의 선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잣대를 평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국내에는 사실 유사한 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세월호 관련된 테마로 엮였었던 그런 기업들하고는 지금 사이즈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주요 사업 자체는 위성이라든지 그 위성 응용 관련된 사업을 제조 및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그 소형 위성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생산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 위성 통신이나 위성 내비게이션, 또 위성 원격 탐지, 그 종합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그 종합 위성 관련 그 생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 위성 내비게이션 산업 자체가 3+1 체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PS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 위성을 통한 그 정보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업용 플랫폼으로 만든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 GPS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명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GPS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이런 그 플랫폼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미국의 GPS, 그리고 러시아의 그 골로나스 시스템, 그리고 유럽의 갈릴레오 시스템 이렇게 있고요. 지금 중국의 그 말씀드린 중국 천지위성이 쏘아올린 위성들로 구축해 있는 시스템이 그 북두항법 시스템이라고 그 북두칠성을 그 유래로 이름을 딴 그 시스템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체감할 수가 없는 부분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중국 천지위성의 북방법 시스템은 군사용으로만 현재 중국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중국이 이런 그 구축해놓은 인공위성을 통한 그 정보망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그리고 민간 부분으로 풀어낼지가 앞으로 저희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될 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국가방위산업 쪽에 관련돼 있는 업체이고요. 위성을 쏘아 올리는 중국 천지위성.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지금 쌓아 올린 데이터베이스들을 어떻게 민간으로 상업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민간 상업 서비스로는 수익을 내고 있지 않는 기업인가요? 일단은 지금 객관적인 지표만 살펴보면 그 중국 천지위성은 PER이 100배가 넘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31위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원화환산으로 벌써 6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그 수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군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인공위성에 관련된 개발비, 이 부분도 사실은 국가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명확한 수익 모델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그 투자 모멘텀이자 또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점차 그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북방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상업적인 이용이 아직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아직 그 중국의 위성 산업 자체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제 100개가 넘은 인공위성, 전 세계 10%를 차지하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중국의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지상정보 수집 시스템과 같은 이제 상업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3단계 접어들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3단계 세 번째 스테이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 북방법 시스템이 중국 자국의 그 민간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됐을 경우에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익성이 좀 이 회사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중국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서두에 시작했던 내용들이 정책 관련된 부분인데, 중국이 자국의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점유율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 자체가 민간 상업용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을 때 2020년께에는 거의 20%에서 3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수익성의 전망 자체는 굉장히 가파르게 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지위성의 그 민간 분야로의 사업 확대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중국 내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는 2020년부터 좀 명확한 그 상업용에 대한 이용이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향후 3년가량 앞으로 한 2015년까지는 이제 원래 그 좀 집중돼 있었던 영역이었던 국방 영역 위주로 그 해당 사업이 좀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군수 제품 납품이라든지 뭐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들이나 앞으로 그 추가적인 경쟁 입찰자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리스크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사업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북방법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국 천지위성 같은 경우는 중국 황천과학기술오원의 유일한 상장사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의 국영기업의 그 산하에 있는 유일한 상장사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경쟁자들에 대한 진입장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입찰에서의 경쟁 우위를 조금 더 점할 수 있는 저희가 우위 요소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에 대한 모멘텀을 급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기는 2020년 가량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후광통이 실시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중국 천지위성의 상승세는 굉장히 무서운 수준입니다. 결국에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앞으로 이제 미래 신성장 먹거리 쪽에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저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4, 5년 뒤의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미 주가는 반영을 하고 고점을, 네. 계속 갱신해 가면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지금 자막에서 기업 외형 확대와 세계화 추진.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본 다큐에서 CCTV가 CCTV 아메리카도 설립하고요. CCTV 아프리카도 설립을 하고 각국의 자기 나라 방송사를 설립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현재 언론사들이 굉장히 좀 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각국에서 수익원이 수익 모델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만든 언론사들이 아직은 없는 상황에서 자본력 있는 중국이 각국의 미디어를 생성해서 그에 맞는 다원화된 그 컨텐츠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역시 위성과 관련돼 있는 정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년 동안 아직은 좀 높은 PER을 가져간다는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천지 위성의 투자 포인트,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예, 일단 뭐 실적 부분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의 이익 모멘텀의 이제 본격적인 도래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3, 4년 이후의 시점을 사실 바라보는 게 맞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실적 추이만 보더라도 탄탄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좀 우상향을 거듭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닝 쇼크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은 좀 없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좀 가져가고 싶고요. 그래서 성장성만 사실은 저희는 챙겨서 좀 보면 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군사비 지출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양강 대립구도 사실은 이 부분이 과거 이제 소련과 미국 간에 이제 겪었었던 극심한 경쟁 체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G2라는 위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런 비경제적인 가치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대립각이 좀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경쟁적인 예산 투입이 양국 간에 진행이 될수록 이 중국 천지 위성의 수혜는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밸류에이션과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좀 긴 시각으로 저희가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아 최고의 위성업체 그것이 이제 뭐 정보라든지 뭐 군사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상업적인 부분까지의 활용까지 이어졌을 때는 거의 아시아 대표의 기업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대응을 좀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가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구간대에서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목표가 36위안 수준 그리고 손절가도 26위안 수준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우 차이나 오늘 중국 천지 위성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종목 카운슬러 진단 의뢰해 주세요. 4시에 방송되는 카운슬러에서 여러분의 한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마켓 2막 2장 이어집니다.